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연을 올리게 된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사연들이 다 재미있고 공감이 많이 돼서 많이 찾아보는 것도 있지만 문득 저도 안 좋은 기억이지만 나름 사연이 있는데 저만 공유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는 사연은 사실 뭐 그저 볼 것도 없는 게 저랑 이혼했지만 한때 같은 집에서 살았던 남편은 사실 남들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여자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술 안 하지, 담배 안 하지.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한 거 아니지.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여자가 접근하면 당장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니 어디 문제가 생기겠나요?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보고 결혼 전에는 재미없다고 여기다가 결혼하면은 이만한 남편이 없다는 아주 좋은 남편감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남편이 있는데 이혼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뭐 제가 배불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전 제 남편하고 만나서 행운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솔직히 결혼하고 한동안 문제가 없었고 저한테 못되게 군 적이 없었어요. 뭐 부부싸움 정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흔한 수준이라서 그런 거는 딱히 뭐라고 하고 싶지 않네요.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OT까지도 별 접점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눈이 맞기란 좀 그랬어요. 다들 어색했고 남편도 저도 많이 낯을 가리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때 남자애들이 엄청 꾸미잖아요. 뭐 사실 지금 말하자면 그때 남자애들 너무 촌스러웠어요. 근데 뭐 별수가 있나요? 그동안 공부만 했던 애들이 갑자기 꾸민다면 뭐 잘 되던가요? 꾸미는 것도 계속해서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지 바로 한다고 잘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자애들도 나름 꾸민다고 화장품도 사고 그랬는데도 정말이지 화장 기술이 부족해서 막 부조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다들 처음이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껄껄대며 웃었는데 정말이지 그때가 참 그립네요. 아무튼 남들은 서로 남친이니 여친이니 하며 흔히들 말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며 연애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남편은 뭐 즐겁게 놀기는 했는데 우리는 모두 같은 동기다라는 의식이 있어서인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그때만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술 다 마시고 눈 맞은 사람끼리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하고 그랬다지만 저나 남편은 그때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알게 되고 사귀게 된 건 조별과제를 하면서였어요. 그 당시 첫 조별과제라서 열심히 하는데 뭐 교양이고 하니까 다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저와 남편만 남아서 걱정과 짜증이 동시에 오는데 그때 조별과제를 하자고 연락받고 온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그때 전 남편하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남편이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동기이고 유일한 조별과제 조언이어서 한번 해보자 하며 진행했는데 남편이 보기와 달리 자료 조사며 PPT며 발표며 그런 거 다 잘해서 많이 놀랐어요. 물론 연락 안 된 애들은 교수한테 말해서 F를 받게 만들었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과 같이 다녔던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하고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뒤로는 군대 가는 걸 기다려주고 같이 여행 가고 흔한 대학교 커플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한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먼저 취직하고 남편이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할 때도 같이 다니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일부는 저같이 장기간 연애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그래도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야 한다고 그러는 게 안 좋다고 말하는데 뭐 그건 사람 마음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해요. 바람을 피지도 않고 여자 관계도 철저히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는데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뭐 사람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거 수준이고 하니까 그냥저냥 넘기고 그랬어요. 남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괜찮은데 재미는 없지 않냐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어디 옷을 막 꾸미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저와 달리 술 마시며 노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는 결혼해도 그래서 같이 사는데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름 저한테 잘 맞추고 잘 대해주고 그래서 아주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잘 노는 애들이 좋아 보이는데 결혼하면 오히려 조용하고 모임에 잘 참석 안 하는 남편이 더 좋다고 말들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저보고 현명하다고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꽃이다고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것도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 취미는 있는데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는 거였어요. 진짜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어디 미대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잘 그려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혹시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미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냐는 거냐고 말했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잘해서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그랬어요. 심지어 셀카라고 자기 자신을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남편의 코칭을 받고 하니까 더 잘 나와서 그 전에 몇백 장 찍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상 제작에도 나름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 갔을 때 브이로그 영상들도 만들곤 했었어요. 참고로 남편도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저하고 크게 다툰 일로 다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때 영상도 남편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다들 감격하면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들을 정도였어요. 뭐 영상을 좋아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간혹 보면 아무리 그래도 카메라 한두 개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크지만 그만큼 성능 좋은 카메라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남편하고 같이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가지면서 많이 바쁘게 보내기는 해도 그래도 가정에는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판단할 때 바쁜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집으로 일찍 퇴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저한테는 좋았어요. 물론 가끔 야근을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나 했더니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그래서 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하니까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바쁘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저도 내심 별로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런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주말에는 어디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서 저하고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딱히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그 일주일 한두 번도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도 부모님도 결혼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고 친구들은 자신들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야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전철을 못 타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근처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뭔가 옆에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와 같이 급했나 보구나 하고 말았는데 뭔가 밑이 뒤숭숭해서 보니까 누군가가 카메라로 엿보고 있었어요. 전 그거 보고 누구냐며 그때 제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옆 칸으로 갔는데 없더라고요. 전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까 해서 뭐지? 했어요.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나마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심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얼른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발 오라고 카톡을 보내고 그랬어요. 집 빨리 와서 같이 올라가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오고 저는 너무 무서웠다고 그때 일을 말하니까 남편이 괜찮냐며 절 안아주었어요. 남편이 와서 안심이 되었고 남편은 어디 먼저 씻으라고 하고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가볍게 야식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몸도 가라앉을 겸 해서 목욕하고 나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남편이 목욕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문득 생각이 든 게 남편이 돌아올 때 묵직한 가방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남편이 그 가방을 들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남편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들고 가는 면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짐 정리하다가 그 가방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한 가지 흠이라면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날도 남편이 정리를 안 하네 하면서 가방 속까지 정리할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카메라, 녹음기, 소형 마이크 같은 게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USB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걸 많이 쓸 정도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여자 화장실 몰카는 당연히 있었어요. 이것도 솔직히 범죄인데 문제는 남편이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인간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했는데 제가 자료들을 뒤지고 하니까 주로 개인 신상 같은 것들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남편 컴퓨터를 켜서 조사를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그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멀리 있었어요. 보니까 남편이 상당한 사기 범죄들을 저질렀더라고요.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협박해서 돈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실제로 어디 거지들한테 받을 법한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 바로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을 고소를 했어요. 이후로 조사 들어가고 남편이 경찰서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동안 부모님 집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법원에서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주 남편이 가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 짓을 해서 돈을 많이 갈취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따로 알바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넉넉하게 사는 거 보고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바쁘게 보내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네도 그렇게 돈이 많은 쪽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을 한번 만나서 대체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 돈이 적어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알바를 하다가 불화로 때려친 적이 여러 번 있고 그래서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얻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자취할 때 방세도 내고 여유롭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멍을 때렸네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뺨을 때리며 어찌 이런 인간이 있냐며 획 돌며 나와버렸어요. 그 뒤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남편 말대로 제 대학 동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때 동기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를 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이 걸리니까 여러 명이 걸리더라고요. 나왔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여러 명과 함께 사기 주식을 팔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하고 통신사 직원, 택배 직원 불러서 신상 캐내고 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피해 금액이 나와서 놀랐어요. 결국은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전 그 뒤로 면회조차 가지 않았고 편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뭐 저보고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코패스를 제가 어찌 봐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정신병을 가지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보냈어요. 최근에는 다시 가다듬고 직장에 다니지만 그날을 떠오르면 아직도 소름 끼치네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을 정말 조심히 하시라는 말을 하고 전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정말이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착한 남편이 그런 악취미를 하다니. 어찌됐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었으면 감사하다고 전하며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